안녕하세요. 기업 인수합병과 채권 추심 현장에서 20년 넘게 기업의 진짜 몸값을 직접 산정해 온 한주원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얼마짜리인가? 그리고 그 가격에 살 만한가를 매일 목숨 걸고 계산해 왔습니다. 자, 오늘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뜯어봤고, 손익계산서를 뜯어봤고, 현금 흐름표를 뒤집어 봤고, 마지막으로 주석까지 들어가서 숫자 뒤에 숨어있는 경영진의 손길을 확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공부가 결국 어디로 가야 하냐? 그래서 이 회사 비싼 거야, 싼 거야, 여기로 가야 합니다. 오늘 49강은 바로 그 첫걸음이에요. 재무제표를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으로 연결하는 시작점입니다. DCF, PL, PBR. 이 세 가지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평가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밸류에이션을 계산 문제로 착각합니다. 엑셀 켜고 공식 넣고 성장률 하나, 할인율 하나 그럴듯하게 숫자 나오면 오케이, 적정가 10만 원 이러고 끝내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수없이 봤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계산이 아니라 전제 조건 싸움이다. 전제 조건이 틀리면 결과는 무조건 틀린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DCF, PER, PBR을 어떻게 계산하냐가 아니라 그 계산을 하기 전에 뭘 정리해야 계산이 의미가 생기냐, 이걸 다룹니다. 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아무리 숫자가 예쁘게 나와도 결국 틀린 가격에 샀거나 반대로 좋은 회사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M&A 딜에서 가장 많이 후회했던 순간들이 거의 다 여기서 시작됐어요. 실사팀이 숫자를 예쁘게 만들고 전제 조건을 낙관적으로 잡고 그 상태로 가격을 올려서 산 다음 현금이 말라서 혹은 실적이 꺾여서 몇 년 뒤에 손상차손으로 폭탄 맞는 케이스 진짜 많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DCF, BE, PBR 적용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준비사항 5가지. 하나씩 현장 방식으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준비사항, 정규화된 이익 Adjusted Earnings 확보. 당기순이익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은 회사가 보여주고 싶은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큽니다. 비경상손익, 회계추정 변경, 일회성 비용이익 이런 게 섞이면 당기순이익은 올해만 번 돈인지 지속 가능한 돈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DCF와 PR은 전부 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이익이 흔들리면 밸류는 출발부터 삐끗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라서 PER이 8배. 사람들은 야, 싸다 합니다. 근데 주석을 까보니 자산 매각이익 600억, 보험금 200억, 비경상만 800억이야. 그럼 정규화하면 이익 200억입니다. PER, 8배가 아니라 40배가 되는 거죠. 싼 회사가 아니라 비싼 회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준비는 단순합니다. 비경상 손익 제거하고 추정 변경 효과 확인하고 정규화된 순이익을 만들어라. 특히 저는 실전에서 이렇게 봅니다. 정규화 이익이 공시 이익의 70%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익 신뢰도부터 낮게 잡아요. 그 회사는 밸류에이션에서 할인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준비사항, 지속 가능한 성장률 Perpetual Growth Rate 추정. DCF에서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구간이 어디냐? 바로 영구 성장률입니다. 영구 성장률은 말 그대로 회사가 영원히 성장한다고 가정하는 숫자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냄새가 나죠. 현장에서 보통 2, 3%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냥 2, 3%가 아니라 업종 경쟁, 환경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성장주라고 해서 영구 성장률을 5%로 잡아버리면 그건 거의 대부분 과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영구 성장률은 고성장 구간이 아니라 성숙기 이후의 구간을 의미하니까요. 반대로 성숙기 회사인데도 0%로 잡아버리면 그 회사가 꾸준히 현금을 찍어내는 힘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장 팁 하나 드릴게요. 장기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을 기본으로 보도해 그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먹어치울 구조가 아니라면 거기서 과도하게 더하지 마세요. 그리고 업종이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산업이면 2%도 과합니다. 이때는 유지되는 현금 흐름 중심으로 봐야 해요. 두 번째 준비의 결론, 영구 성장률은 욕심내는 순간
DCF 결과는 희망 제조기가 됩니다. 세 번째 준비사항, 적정 할인율 WACC 산정 준비. DCF의 핵심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할인율이고 그 할인율의 대표가 WACC죠. 근데 많은 분들이 WACC를 그냥 인터넷에서 보통 80% 보고 대충 박아 넣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할인율 1% 차이가 기업 가치 20, 30%를 흔듭니다. 특히 성장주 장기 현금 흐름이 큰 회사일수록 할인율의 영향은 더 커집니다. WACC를 준비할 때 최소한 이것만은 봐야 합니다. 무위험 수익률, 시장 위험 프리미엄, 베타, 그리고 부채 비용과 세율. 여기서 베타는 그 회사 하나만 보지 마세요. 업종 평균 베타를 먼저 보고 그 회사의 레버리지, 사업 구조를 반영해 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부채 비용은 단순히 이자율만 보면 안 돼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망이 구조가 어떠냐, 롤오버가 가능한 구조냐,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유동성 위험이 크면 WACC가 낮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세 번째 준비는 할인율을 계산할 준비가 아니라 그 회사의 리스크를 할인율에 반영할 준비입니다. 네 번째 준비사항, 비교 대상 기업 선정, peer group. 자, 이제 PR과 PBR로 넘어가 보죠. PR, PBR, EB, EBITDA는 비교가 핵심입니다. 비교 대상이 틀리면 결론이 틀립니다. 같은 업종이어야 하고 규모가 너무 차이 나면 안 되고 성장 단계도 비슷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저는 5-10개 정도를 잡습니다. 너무 적으면 왜곡되고 너무 많으면 평균이 뭉개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전 팁. 너무 비슷한 회사만 모으면 오히려 함정이 생깁니다. 업종 내에서 상위, 중위, 하위 기업을 섞어서 업종의 밸류 레인지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회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PR 비교할 때는 반드시 정규화 이익으로 맞춰야 하고 가능하면 희석 EPS도 같이 봐야 합니다. PBR은 그 회사의 자본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평균 비교가 아니라 ROE, ROIC와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준비의 결론. PR 그룹은 단순 리스트가 아니라 비교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 틀리면 싼 것도 비싸게 보이고 비싼 것도 싸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 준비사항,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준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민감도 분석. DCF, PR 모두 가정 하나 바뀌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장률 1% 올리면 가치가 확 뛰고 할인율 1% 올리면 가치가 확 꺼지고 영업이익률 2%만 바뀌어도 미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DCF 결과를 정답처럼 받아들입니다. DCF 10만 원 나왔으니까 지금 7만 원이면 싸네. 이렇게요. 아니에요. DCF는 정답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장률 플러스 1%, 할인율 플러스 1%, 영업이익률 플러스 2%. 이 정도만 흔들어도 기업 가치가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 사는 가격이 안전 마진이 있는 가격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M&A에서 가장 많이 후회했던 순간 딱 이겁니다. 정규화 이익을 대충 잡고 성장률을 5%로 낙관적으로 잡아서 DCF 가치가 2배로 튀었고 그 가격으로 샀어요. 결과 과다 지불, 그리고 몇 년 뒤 손상차손 폭탄. 끝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빠르게 묶어드릴게요. DCF, PR, PBR 적용 전 준비, 실전 20초 체크리스트 요약. 하나, 정규화된 순이익, 비경상손익, 추정 변경 제거했나? 둘, 지속 성장률, 업종 경제 현실 반영했나? 셋, WACC, 무위험 수익률 베타, 시장 위험 프리미엄, 부채 비용을 논리적으로 잡았나? 넷, 비교 대상 기업, 업종 규모 성장 단계 비슷한 먹고 올림계로 피어 그룹 만들었나? 다섯, 민감도 분석, 성장률, 할인율 마진이 흔들릴 때 가치 범위를 확인했나? 이 5가지를 준비하면 밸류에이션은 그럴듯한 숫자 놀이가 아니라 실제로 투자 실수를 줄이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49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재무제표로 보는 투자 신호등, 매수, 관망, 매도 기준 예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종합해 실제 매매 판단으로 연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인수합병 채권 추심 전문가 한주원이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시작할 때마다 이 한마디만 떠올리세요. 준비 다 됐나? 숫자 뒤에 숨은 가정은 믿을 만한가? 그 질문이 여러분을 틀린 가격에 사는 실수에서 확실하게 구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